2022년 신규 파송 및 허입 선교사 비율은 3.5%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조사 때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이고 선교 교육과 더불어 매우 유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선교사가 3.5%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전체 연령대에 영향을 주기에는 부족한 퍼센트라고 여겨집니다. 신규 파송 대상국도 앞으로 이후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타와 미정인데 사실상 기타와 미정은 순회 선교나 여러 국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내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는 아니지만 국내와 기타 미정에서 한 반 정도 이상은 국내로 또 포함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파송 대상국에 국내로 새롭게 사역지를 난민 사역이나 이주민 사역 등등을 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필리핀, 일본 지역적 요인으로 인해서 필리핀과 일본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지역으로 신규 파송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나 아니면 환경적 요인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파송 대상국이 아시아가 한국을 포함해서 48%가 있었고 그래도 아프리카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이 그래도 높게 나온 것은 일부 젊은이를 많이 보내는 선교단체에서 중동을 많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신규 파송 및 허입 선교사 연령 분포를 보면 그래도 30대를 유의해서 보시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파송 선교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선교사 연령대가 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전히 60대도 유입이 되고 있고 50대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선교사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비랑 텐트메이커 전문인 선교사는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데피니션을 정할 때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후원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후원보다도 자기가 자비량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50%가 이상, 절반 이상이 될 경우에 자비량 선교사로 저희가 규정하겠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16%, 17% 등등 15%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3,60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조사할 때 16.15%였습니다. 국내 본부 선교사는 부부로 계산하지 않고 본부의 한 분의 남편만 근무한다면 한 명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본부 선교사는 2.39%로 작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530명 정도, 531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 주요 사역 대상은 해외 현지인이 86.3%인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은 몇몇 단체에서 전체를 세분화하지 않고 모두 한 몇백 명 되는 수준의 분들을 모두 해외 현지인이라고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해외 한인이 6.3%고 선교사 가족이나 선교사와 MK 본부사역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3.1% 정도고 국내 외국인은 2.8%입니다. 이 숫자가 저희가 보면은 전체 이후의 사역 유형하고도 비슷한 퍼센트를 하는데 저희가 한 500명, 600명 이 정도 수준으로이지 않는가 저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을 위해서 유학생들 그리고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 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이 숫자는 좀 몇 년 사이에 비슷한 퍼센트로 나왔습니다. 장기 선교사 사역 대상국은 저희가 미 A 권역이 이전에는 가장 먼저 있었는데 A 권역에서 비자발적 철수가 많이 일어났고 지금은 훨씬 더 작은 숫자가 A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표시된 숫자는 이전과 확실하게 구분을 했는데
저희가 설문을 할 때에 질문을 할 때 질의를 할 때에 사역 대상국을 적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거주지와 인도를 선교하지만 말레이시아에 가 계신 분들도 꽤 있고요. 또 중국을 선교한다고 하지만 한국에 계시거나 동남아에 계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지도 따로 적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지를 적는 비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좀 추정치를 가중치를 두어서 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도표에 표시된 것은 사역 대상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지만 A 권역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중국 선교사다 했을 경우에는 이 A 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는 훨씬 더 작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한국이 한 1,300명인데 실거주 집계된 수로만 따져도 한국은 1,940명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 실거주가 A 권역이나 인도 등등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A 권역과 서남아 I국은 실거주를 반영 시 파란색 도표는 훨씬 더 작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 선교사 사역 대상국에서 아시아가 거의 60%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북미가 있고요.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아프리카도 어느 정도 많이 새롭게 가고 있는데 꾸준히 줄어든 곳이 바로 중남미입니다. 중남미 선교가 이전보다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핍박 지수별로 선교사 분포는 저희 발표에는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공산권 등등 이전에는 그렇게 발표했는데 이거는 종교 간의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어떤 카테고리에서 좀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하나 볼 수 있는 지표가 월드와치 리스트 핍박 지수 50개국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발표에 따라서 나라별로 저희 한국 선교사가 있는 것을 대비를 해보니까 핍박 순위 50개국 안에는 7,000명 정도가 7,400명이 있었습니다. 핍박 순위 10개 국가 안에는 989명이 사역하고 있고요. 핍박 순위 5개 국가 안에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지만 100명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00명 정도가 실제 그 국가에 다 거주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장기 선교사 사역 유형은 여기 숫자를 그냥 더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다중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인 근로자 사역도 하고 유학생 사역도 한다면 두 개를 다 체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가장 이제 신뢰도가 좀 낮은 부분이 교회 개척엔 가장 먼저 나와 있고 또 체크하는 비율에서 이것만 체크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개척 부분은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뢰도가 많이 낮지만 저희가 볼 때 의료 선교라든지 비즈니스 선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그리고 난민 사역, 그다음에 국내 다문화 등등은 굉장히 3년 동안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숫자로 보여집니다.